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10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래량 늘어난 이유 밝혀지다. 일전에도 몇 번 밝힌 적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보도록 할게요. 자, 특례보금자리론 얼마나 소진되고 있나 살펴보니까 과거에는 신청의 기준으로 쭉 나오던 것이 지금은 유효 신청한 것 중에서 받아들여진 것만 기준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기존 대출 상한 과거에는 한 5 정도, 5대 4대 1. 기존 주택 상한하는데 5의 돈을 빌리고 신규 주택 구입에 4의 돈을 빌리고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하는데 1의 돈을 빌렸다면 근래에 와서 보니까 비율이 뒤집어졌어요. 신규 주택 상한에 3을 씁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상한에 3을 씁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구입에 6을 써요. 그리고 요 금액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임차보증금 반환에 1을 쓴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죠. 사람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집을 많이 사기 시작했다. 이것이 거래량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주택 구입에 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 건수를 한번 볼게요. 건수 73,000건입니다. 73,000건. 밑에는 신청 건수겠죠. 30%는 까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73,000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럼 또 부산 인구 가지고 와야 되겠죠. 부산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6.4%. 73,000건 중에서 0.064%라면 대략 4,700건. 4,700건을 2, 3, 4, 5, 6, 7. 지금 7월달까지 다 끝나진 않았지만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이 6개월간, 6으로 나눠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6으로 대충 나눠보면 한 800건 가까이 됩니다. 800건. 한 달에 거래량에 800건씩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요 막대 그래프와 비교해 봐야 됩니다. 800건. 지금 요 빨간 수치, 빨간 네모 안에 있는 숫자에서 800을 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2월달은 비슷하죠. 2월달 전년 동월에 1300건, 그리고 올해 2100건, 1300건, 2100건. 이렇게 잡으면 요 격차가, 두 개의 격차가 800건이죠. 그럼 딱 맞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살 수 있는 만큼 늘어났죠. 물론 일반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조건이 더 좋아서 받아서 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800건씩 영향을 평균적으로 미친다고 봤을 때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었다면 현재의 거래량은 나오기 어려웠겠죠. 전년 동월의 거래량도 나오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특례보금자리론 이 효과로 거래량이 지금보다 부산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거래량이 늘어나는 원인은 특례보금자리론에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대구마저 상승으로 접어들었는데 부산님 뭐하노 막 고마 쉐리 뭐 거의 이런 분위기죠. 부산 아직까지 마이너스, 전세도 마이너스. 근데 하락률을 비교해보면 이 숫자는 사실 무의미해 보입니다. 요거 뭐 대동소이한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또 눈여겨볼 때가 어딘가요? 또 세종시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세종시로 갑니다. 왜? 먼저 하락했다가 먼저 반등했는 도시가 계속 치고 나가는지 아닌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세종시가 계속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네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향후에 대구, 부산의 앞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가 문제인데 특례보금자리론 돈 대출 내주니까 당연히 주담대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주담대만 뭐 5조 정도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5조 늘어나는 거 특별히 빚을 더 많이 낸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신규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월간 5조 정도, 연간 60조 정도의 돈이 저절로 늘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거의 60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근데 과거에 올해 1, 2, 3월 달에는 줄었다 그랬죠. 그럼 실제로 돈을 엄청 많이 갚았다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돈을 갚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로 집을 더 사는데 쓰는 것, 대출을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좀 어중간한 포지션입니다. 정말 엄청난 눈치 보기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본 내용으로 나옵니다. 매도 물량 어제 큰 폭으로 늘었다가 오늘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45,396번. 그래도 작년 최고치보다는 높은 숫자입니다.
물량 많아요. 뭐 내년이 되면은 지금 뭐 건설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더 이상 공급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지겹다. 마치 시멘트 값이 오르고 뭐 또 인건비가 오르고 하는 것 마냥 또 공급 안 되면은 또 가격이 또 폭등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만 지겹다. 전세 물량, 월세 물량도, 임대 물량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아파트 거래량 114건. 이번 주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또 거래량이 좋아지냐? 라고 또 약간 음모론을 살짝 제기해 보자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로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땡겨 쓸 수 있을 때 땡겨 써야 된다. 8월 11일자 내일부터 실행되는, 그 전에 신청했건 뭐건 상관없어요. 실행일 기준으로 8월 11일자부터 특례 보금자리로는 0.25% 금리가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무려 한 4.4%입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도 결코 싸지 않아요. 4% 중반이에요. 다만 이점이 있다면 고정으로 간다는 것, 또 하나의 이점이 있다면 나중에 갈아타기가 용이하다는 것. 그거 빼고는 야, 특례도 금리가 만만치 않구나. 이거 0.25% 오르기 전에는 그나마 조금 4% 초반의 느낌이었다가 4% 중반 되는 느낌으로 갑니다. 아무튼 거래량 한 두어 달 더 지나면 특례 보금자리론 뭐 8월달, 9월달에서 다 써버리고 나면 이 이후에는 누가 감당하는데 누가 감당할 건데. 또 특특례 뭐 나와 또 너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략을 너무 빨리 구사해버렸다라는 부분. 거래량 이번 주 양호한 거래량, 이번 주 거래량 600건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지난주 400건이었거든요. 요 두 개 평균 내면 500건이죠. 지난주 특별히 적었다고 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폭망이 아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 주간 기준 500건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번 달 말이 되어도 2150건. 이 중에 특례 효과로 인한 거래량 한 800건을 제하고 나면은 1300건대의 거래량으로 특례만 없으면 갑자기 거래량이 주저앉을 수 있어요. 물론 특례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는 그런 경우까지 제외해서 그 800이라는 숫자를 절반으로 나눠버린다 손치더라도 갑자기 2000건대, 2200건에 가까운 게 나오던 거래량이 갑자기 1800건대로 뚝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까만색 그래프 나타냈을 때 1800, 1700 이렇게 제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있죠. 요거 특례 거래량 상승 효과가 반감하게 되면 거래량 맥시멈 2000건, 미니멈 1600건. 근데 아까 2200건대의 거래량이 1800건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계산했던 부분들 있죠.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은 거 좀 비교적 오래 가잖아요. 그 흐름들 이거 버릴 거 정말 한 개도 없이 제가 만든다고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거든요. 네, 가격 부분은 요즘에 아파트 투미 두 단미 이게 동네별로 나와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어요. 요거는 돈보.co.kr 돈보.co.kr 여기는 가격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서 여기 조금 보기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 투미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좋아진 점이 있어요. 여기 하락률이 바로 나와요. 하락률이 바로 나옵니다. 이거 뭐 25% 최고점 대비 25% 제가 죽으라고 암산으로 계산하는 것들 이 시스템적으로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좀 힘 빠집니다. 네, 그래도 요거 대충 한번 짚어보면서 계산도 하면서 여러분들도 분위기를 같이 살펴나갈 수 있다. 네, 한빛이 10억 전후에 가격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 25% 정도라 해서 9억 9천. 나머지도 이것도 9억짜리도 웬만한 집들 요런 집들 특례가 사라지고 나면은 이 거래가 갑자기 뚝 끊길 수도 있어요. 대형 평형들이나 조금 나름 좀 비쌌던 아파트들 10억짜리가 8억 고점 대비 2장이 날아가 버렸다. 고장이 크게는 3장도 넘게 날아가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 25%. 하지만 이것이 특례가 있으면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만 특례가 사라지고 나면 이 DSR 이거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부산 사람 소득 빤하거든요. 네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남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남들도 돈이 없다는 게 대출 제한이 딱 걸리고 난 이후에 나타났어요. 사실 대다수가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이야기했지만 특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들 쭈구리였다. 갑자기 돈이 좀 풀리니까 갑자기 쓰겠지만 그 풀린 돈이 더 이상 돈을 안 풀 수도 있다. 풀 수도 있고 안 풀 수도 있고 여기저기 막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새마을금고 터지니까 돈의 힘으로 입막음했죠. 또 여기저기 PF 터질 때마다 돈의 힘으로 입막음 하려고 하죠. 이거 돈 다 어디서 나오는데요?
올해 세수 몇 조 펑크 났다고요? 상상도 못하게 펑크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휘청휘청 할 때마다 이 환율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띄엄띄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율 다시 치솟게 되면 또 물가 오르게 되고, 유가가 40불이에요. 지금 84불이에요. 84불. 이거 많이 떨어졌을 때 한 올해 60불 정도까지 수준까지 봤었거든요. 이 84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작년에 무식하게 올랐던 유가 110불, 120불을 찍었던 유가가 떨어지다가 한 90불, 이렇게 떨어지다가 한 60불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것이 다시 84불까지, 1년 전에 그 유가 수준까지 다시 와버렸어요. 지금 60불대 유가가 아니에요.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 단순히 아파트만 보고 가자라고 하지 말자. 어제 언론의 말만 믿고 그렇게 언론의 말만 추종하지 말자.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자.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졌을 때 이것이 진짜 위기인지 아닌지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끊임없이 올라갈 때 언론에서는 계속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10중 8구, 10중 8구가 계속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부동산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추정했던, 아니 언론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따라갔다면 뒤끝이 항상 안 좋아요.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항상 옛날부터 그런 거 있어요. 펀드 매니저들 먼저 선 매집을 해놨다가 훌륭한 보고서를 내고 가격이 올라가면 처분하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올라탔던 개미들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조가에 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치 공식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은 그 뭐 유료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회비 몇십만 원 이렇게 해서 받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정말 아니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여기 맹점은 그거죠.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말 무슨 대단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오늘날도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보는 생각보다 많이 공개되고 많이 공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 방향에만 편향된 것을 계속 접하다 보면은 다양한 정보를 못 접하는 순간 나의 길은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게 된다. 남들이 정해준 길은 님 돈 벌라고 정해주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웬만한 투자 시장에서는 보면 아마 그런 것들 거의 다 체감 하실 것 같습니다. 앞부분 말씀이 길어서 가격 부분 이 부분 조금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0%씩 떨어지는 거, 이 40%. 네, 반등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굳이 그거 안 봐도 30%씩 떨어지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더라. 네, 건당 거래대금 갑자기 이게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쳐지진 않거든요. 대구는 3억 3천에서 1년 내도록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부산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부산이 뭔가 살짝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8월 거래량 많지는 않았다. 거래량 가다가 꺾이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특례보금자리론 소진되고 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이게 치고 올라간다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단순 추정이었죠. 추정. 몇 달 지켜보니까 이 분위기 좋아, 이 분위기 간다. 과거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과거를 추정했다면 저도 야 부산도 간다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아닌 부분이 더 많더라.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나타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닌 부분도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네, 이 부분들 그닥 뭐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7억짜리 전세가 3.3억이 되고 5.5억짜리 전세가 3.3억, 5억짜리 전세가 3.2억으로 바뀌는 이 시장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집 나간 투자자가 금방 돌아올 것 같습니까? 네, 시청 감사합니다.